완벽함보다는 꾸준함을 추구하라. 성공의 과정은 대나무를 키우는 일과 비슷하다. 당신은 먼저 기름진 땅에 대나무 씨앗을 심는다. 햇빛도 듬뿍 쏘여주고 1년 동안 매일 물을 준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심지어 흙으로 싹을 틔울 기미도 없다. 당신은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일을 반복한다. 마침내 5년째 되는 해, 대나무는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한다. 하루에 60cm씩 쑥쑥 크면서 불과 6주 만에 25m가 훌쩍 넘게 자라난다. 어찌나 성장 속도가 빠른지 나무가 자라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다. 삶의 성공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성공을 거머쥔 것이다. 그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꾸준히 노력을 계속했다. 사람들은 대나무가 6주에 25m 넘게 자라나는 모습만 바라보지만 대나무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가능케 한 땅속에서의 5년이다. 성공은 당신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고 어떤 행동을 실천했는지 주의 깊게 자각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길을 나서기도 전에 스스로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이 순간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핑계를 대지도 말라. 방향만 올바르다면 당신이 어떤 행동을 실천하든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앞서 말한 대로 당신의 모든 행동은 본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던지는 한 장의 투표지와도 같다. 우리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천천히 움직이면서도 꾸준히 전진하는 사람이 결국 경주에서 이기게 되어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대문을 뛰쳐나가려고 애쓰지 말라.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한 뒤에 올바른 행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시간은 당신의 편이다. 밤에 침대에 누우면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 습관을 들여보라.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1% 더 나아진 사람이 됐나? 그것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삶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바꿀 사람은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다. 시간, 장기전을 준비하라. 삶을 바꾸는 데는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현실을 피할 방법은 없다. 임신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남편은 없을 것이다. 아기를 낳으려면 10개월이 걸린다는 사실은 잘 알지만 5개월로 줄일 수는 없을까? 그러면 연말에 멋진 휴가를 떠날 수 있을 텐데. 이 말을 들으면 누구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인간의 임신 기간이 10개월이라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다.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일을 꾸준히 실천하면 시간이 알아서 목표를 이루어준다. 매일 거창한 발전을 이뤄내고자 노력할 필요는 없다. 성공이란 사소한 행동이 반복적으로 쌓인 결과물이다. 따라서 매일 조금씩 자아를 개선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신은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아침보다 지금 더 나은 사람이 됐고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요컨대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어제보다 1% 더 나아지는 것이다. 그게 전부다. 물론 당신이 지금 당장 누리기를 원하는 삶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삶을 이루려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면 그 행동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결국에는 당신이 원하는 곳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동작이 느려도 꾸준한 사람이 경주에서 이기게 되어 있다. 방향. 당신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자동차에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려면 다음 두 종류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현재 당신이 있는 곳과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 내비게이션은 이 두 가지 정보를 파악한 뒤에 경로를 설정한다.
그리고 당신은 그 경로를 통해 목적지로 이동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본인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삶의 경로는 당신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행동을 실천할 것인가에 따라 정해진다. 그것이 바로 현재 위치와 목표 지점 사이에 가로놓인 간격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당신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이 지금 어떤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그 목적지가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그 다음 발걸음이 그곳까지 경로를 설정하는 일을 도울 것이다. 당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다면 이제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한다. 비록 1시간에 1km밖에 전진하지 못한다고 해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목적지로 향하는 경로를 설정하고 필요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효과적인 연습 중 하나는 일주일에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 지난주를 되돌아보고 이번 주에 할 일을 계획하는 것이다. 이때 다음 3가지 질문에 대답해보자. 첫째, 이번 주에 시작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둘째, 이번 주에 멈춰야 할 일은 무엇인가? 셋째, 이번 주에도 계속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이번 주에 당신이 시작하고 멈추고 계속해야 할 일을 미리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뭔가 거창한 계획을 세우라는 말이 아니다. 그보다는 사소한 부분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훨씬 중요하다. 매일같이 실천하는 행동을 통해 작은 변화를 이루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자아를 조금씩 레벨업해야 한다. 뭔가 잘못된 점이 있거나 어떤 일을 더 잘 해낼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를 개선해서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오면 그만이다. 당신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는 오늘 하루, 다음 1시간, 심지어 다음 30분 이내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대한 단순하게 줄이고 오직 그 행동을 실행하는 순간에 집중하라. 뭔가 잘못된 일이 있다면 원래의 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즉시 행동을 바꾸라. 당신의 목표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려면 오늘 어떻게 첫 발자국을 떼어야 할까? 당신의 습관을 파악하라. 매일 아침과 밤에 이를 닦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반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술이나 담배를 찾는 것은 나쁜 습관이다.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울 시간이 됐다는 이유로 특정 시간에 규칙적으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행동은 특히 더 나쁜 습관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좋든 나쁘든 수많은 습관이 있다. 따라서 어떤 습관을 새로 만들어가야 할지 고민하기 전에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습관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만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들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방법은 무엇인가? 간단하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라. 이 행동은 나를 목표 가까이 데려다 주는가? 아니면 목표에서 멀어지게 하는가? 만일 당신이 회사를 잘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도 잠시 짬이 날 때마다 인스타그램을 뒤적이고 있다면 그건 바로 없애야 할 나쁜 습관이다. 인스타그램을 조금 들여다본다고 사업에 엄청난 지장이 있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당신을 목표에 가까운 곳으로 데려다 주지는 못할 것이다. 게다가 그 습관은 당신의 시간, 집중력, 지적 능력 등을 낭비함으로써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당신이 원하는 성공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으로 이를 대체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나만을 위한 환경 설계하기. 가장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가장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굳이 의지를 시험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설계하는 사람이다. 나도 의지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유혹받지 않을 환경을 설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기업가 겸 작가 윌리엄 클레멘트 스톤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환경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당신을 가장 훌륭하게 발전시켜 목표를 이루어줄 만한 환경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지금 당신을 둘러싼 환경은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본인의 환경을 스스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첫째, 행동을 실천하기 쉬운 환경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 둘째, 행동의 방해 요소가 최소화된 환경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 당신이 주기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을 돌아보고 그 공간이 애초에 어떤 종류의 행동을 유도할 목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생각해보라. 당신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집안의 모든 공간은 특정한 행동에 적합하게끔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그동안 내가 방문했던 집의 거실 99%는 소파와 의자가 모두 텔레비전을 향해 있다. 그 방이 TV를 시청할 목적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 공간이 담당하는 기능이다. 물론 당신이 평소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공간에서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그러면서도 막상 TV를 끄는 것조차 어려워한다. 그들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할 수 있는 두세 시간을 매일같이 TV를 보는데 쏟아붓는 것이다.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나 케이블 방송을 끊지 못하고 TV 시청을 위해 설계된 방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사람은 본인을 목표 달성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스스로 몰아넣는 것이다. 거실에서 TV를 보는 대신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그런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 TV를 다른 방으로 옮기고 거실 선반이나 탁자 위에 책들을 올려두라. 그 환경은 어떤 행동을 유도할까? 거실에 TV가 없으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다. 따라서 당신은 책을 훨씬 많이 읽게 될 것이다. 자신이 성취하고 싶은 목표에 맞게 방안을 설계한 덕분이다. 이 원칙은 침실, 사무실, 책상, 심지어 자동차까지 당신이 하루 중 시간을 보내는 모든 환경에 적용된다. 행동하기 쉽고 집중력을 방해받지 않을 환경을 설계하라. 일관성. 매일 거르지 않고 행동하는 법. 프랑스의 전설적인 요리사 페르낭 푸앙은 이렇게 말했다. 성공이란 올바르게 이루어진 모든 일의 총합이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도 비슷한 철학을 이야기한 바 있다. 작은 일들을 제대로 해내면 성공적이고 훌륭한 삶을 이룰 수 있다. 사람들에게 성공이 의미하는 바는 저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백만장자가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가족을 이루거나 훌륭한 예술가로 살아가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성공으로 정의한다. 당신이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빠르고 뛰어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단지 가장 꾸준한 사람이 되어야 할 뿐이다. 올바른 방향을 잡고 올바른 행동을 매일같이 실천한다면 언젠가는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바로 이 대목에서 벽에 부딪힌다. 내 주변의 수많은 이들이 목표를 설정하고는 한두 주 곧잘 행동을 이어오다가 결국 포기했다는 메시지를 내게 보내온다. 혹시 당신도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인가? 이처럼 꾸준함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불평은 누구나 한 번쯤 말해봤을 핑계다. 하지만 그건 핑계가 아닌 나는 끈기가 부족하다라는 일종의 정체성 선언이다.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는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당신의 행동이 곧 당신의 정체성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꾸준함의 벽에 부딪혔을 때 나는 끈기가 부족해라는 말 대신 요즘은 끈기를 기르려고 매일 노력하고 있어라고 말해야 한다. 사람들이 꾸준함과 일관성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를 도울 도구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 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꾸준함을 기르는 일은 규칙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된다. 어떤 사람들은 규칙이라는 개념을 아이를 훈육하거나 반려동물을 길들일 때 사용하는 수단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규칙은
자기 사랑의 한 형태다.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칙이 필요하다. 규칙에는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당신이 하겠다고 약속한 일을 하는 것. 둘째, 하고 싶지는 않아도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규칙은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하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할 때 규칙이 필요하다. 진정으로 규칙을 세우고 싶다면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세워야 한다. 그 일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훨씬 더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규칙들을 자주 무시하며 살아왔다. 그 예시는 너무나도 많다. 아무렇지도 않게 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은 누군가 치우겠지 하는 내면의 목소리에 설득당했을 것이다. 또 침대 위에 옷을 아무렇게나 던져 놓을 때나 할 일을 미루고 소파에 누워 빈둥거릴 때도 나중에 하면 된다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머릿속의 목소리는 어떻게든 규칙에 저항하기 위해 애쓴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과 타협하지도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마음속의 저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 저항을 활용해야 한다. 행동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하지 않음 역시 행동하지 않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규칙을 포기하는 훈련을 해왔다면 규칙을 지키는 훈련도 할 수도 있다. 가장 어려운 대목은 무행동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일단 뭔가를 시작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 일이 벅차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해결책은 간단하다. 일어나서 움직여라. 당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빠짐없이 완료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저 아무 일이나 하라는 것이다. 몸을 움직여보라. 팔굽혀펴기나 제자리 팔 벌려 뛰기도 상관없다. 집 근처를 산책해도 좋다. 몸을 움직이면 몸 안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이 바뀌고 심장 박동과 호흡에도 변화가 생긴다. 그 덕에 물리적 신체적 측면에서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준비를 할 수 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삶에서 뭔가를 기대하거나 원한다면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사람들이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목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세계에서 가장 활을 잘 쏘는 양궁 선수 옆에 서서 관역을 향해 함께 활시위를 당긴다고 상상해보자. 그 사람은 당연히 당신보다 훨씬 좋은 점수를 얻을 것이다. 하지만 양궁 선수의 눈을 가리고 제자리에서 몇 바퀴를 돈 뒤에 활을 쏘게 한다면 어떨까? 당신이 더 나은 점수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당신은 관역을 볼 수 있고 양궁 선수는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다. 목표를 분명히 파악하지도 않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눈을 가린 채 관역을 향해 무턱대고 활을 쏘는 일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목표는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목표는 선명할수록 눈에 더 잘 띈다. 그러므로 눈을 가리고 무작정 화살을 쏘아대기보다는 소총의 조준경을 들여다보듯 정밀하게 관역을 겨냥해야 목표물을 맞힐 확률이 높아진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언뜻 간단한 질문처럼 들리지만 당신은 이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가? 자기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한둘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100% 확신하지 못한다. 본인이 원하는 것이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얻기를 기대하는가? 삶의 목표는 대개 당신의 코앞에 놓여 있는 법이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찾아내야 할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당신이 내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은행 계좌에 5억 달러가 입금됐다는 문자 메시지가 와 있다고 상상해 보자. 실수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어느 익명의 후원자가 당신에게 5억 달러를 기부했다면
당신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당신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동안 사고 싶어 했던 물건을 마음껏 사들일 게 분명하다. 일단 집부터 한 채 사고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비행기를 한 대 구입해 본다. 갖고 싶었던 차도 몇 대 사고 내친 김에 보트도 한 대 산다. 얼마간은 이런 식으로 돈을 써대며 물건을 사들일 것이다. 사고 싶었던 모든 것을 사들여도 아직 엄청난 돈이 남아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할 작정인가? 어떤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아마 이 시점부터는 질문에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질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삶에서 내리는 의사결정이 대부분 돈과 관련 있으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냐의 문제로 압축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의식주를 위해 돈을 지출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기 때문에 누구든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좋아하지 않는 직장에서 근무하거나 별로 열정을 느끼지 않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내게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면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라는 질문이 유용한 이유는 당신을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고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인간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고 발전할 수 있는 존재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쳇바퀴 같은 일상의 노예가 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우리는 일하고 퇴근하고 음식을 데워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잠자리에 드는 생활을 매일같이 반복한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생활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 삶에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지금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에 답을 찾아보자. 여전히 주저앉아서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있는 당신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한 바를 이루고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 스스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체중 감량이든 더 많은 돈이든 더 나은 인간관계든 그 목표를 이루려면 각자에게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건 바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무턱대고 시도하기에는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런 그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다. 행동한다고 문제가 생기는 법은 없으며 오히려 행동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 행동했다가 되려 문제를 키운 사람이 있다는 말은 어디서도 듣지 못했다. 당신이 깨달아야 할 불편한 진실은 자기가 처음 내디딜 발걸음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목표를 향해 과감히 첫발을 떼지 않는 사람은 절대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의 문을 열어줄 단 하나의 열쇠만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그런 열쇠는 없다. 당신의 꿈을 단번에 이루어주는 마법의 주문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성공이란 삶을 순식간에 변화시키는 하나의 큰 이벤트가 아니라 당신이 매일같이 실천에 옮기는 수많은 사소한 행동, 즉 마이크로 액션에서 비롯된다. 당신의 인간관계, 은행 계좌 잔액, 지금까지 밟아온 경력 등 모든 것이 당신이 과거에 행했던 마이크로 액션의 결과물이다. 그 말은 당신의 미래 역시 지금부터 실천할 마이크로 액션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남들과 비교해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기보다 어제의 나보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내가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할 필요 없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은 단 한 가지다.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는 몰랐던 내면의 잠재력을 조금이나마 깨달았는지 오늘 조금 더 나은 내가 됐는지 반성하는 것. 이는 당신이 그날 하루 동안 어떤 행동을 실천했는가에 달려있다. 다행히도 어제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 당신 앞에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놓여 있다. 지금 힘들고 나중에 수월한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수월하고 나중에 힘든 길을 택할 것이냐의 문제다.
나는 당신이 전자를 택하길 바란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여기저기 부딪혀 혹이 나고 멍이 들고 상처도 입기 마련이다. 그런 우여곡절 없이 인생을 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힘든 일을 하면 육체든 감정이든 잠시 고통스러울 수는 있다. 하지만 이내 그 순간들에 고마워하게 될 것이다. 약간의 고통은 성장의 촉진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헬스클럽에 가서 몸을 단련한다면 근육에 어느 정도 부하가 걸리고 피로가 쌓일 만큼 운동을 해야 근육이 더 크고 강하게 자라나는 법이다. 사람의 뇌도 마찬가지다. 성장과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불편함을 무릅쓰고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한다. 인생이란 꽤 단순하다. 목표를 달성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다. 둘 사이에 가로놓인 차이는 당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데 필요한 행동을 실천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로 압축될 수밖에 없다. 수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는 대목이 바로 그 부분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에서 가져왔다. 저자는 이 책에서 생각은 많지만 좀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인생은 단순하다. 목표를 달성했는가, 하지 못했는가. 그 차이는 행동했느냐, 미루었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불안에 사로잡힌 채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불안은 줄이거나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돌파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상당수는 실제 사건보다 예상되는 고통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그 상상이 만들어낸 공포는 현재의 결단과 실천을 끊임없이 방해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분명하게 경고한다. 행동하지 않은 대가도 결국 당신이 치르게 된다. 지금은 피한 듯 보이지만 그 선택은 언젠가 더 큰 후회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 책의 강점은 실행 전략뿐 아니라 목표 설정의 정밀도를 강조한다는 데 있다. 많은 이들이 성공을 꿈꾸지만 정작 성공이 어떤 모습인지는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못한다. 성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에 명확한 목표 이미지를 그리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애매한 목표는 흐릿한 행동을 낳고 구체적인 목표는 실천을 이끈다. 말만으로는 인생을 바꿀 수 없다. 귀찮음을 이겨내고 침대에서 한 발을 내딛는 순간 하루가 시작되듯 아주 작고 단순한 움직임이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만들어낸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행동하는 당신에게서 시작된다.